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 진단의 가장 큰 기준은 아마도 중간 치아를 뺄 것인지 안 뺄 것인지의 선택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중간 치아를 빼는 발치 교정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중간 치아 발치 없이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디스탈 드라이빙이라 불리는 치아를 사랑니 공간으로 뒤로 밀어내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랑니만 빼면 알아서 입이 들어가게 되는 줄 알고 계신 경우도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치아 위치에서 사랑니 뒤쪽 공간에 치아를 전체적으로 밀어 넣어야 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발치 교정에 관심이 있고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치아를 뒤로 보내는 디스탈 드라이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치아들을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밀어낸다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교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가 겹치거나 치아가 앞으로 나와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아를 빼거나 치아를 다듬기도 합니다. 이는 손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주저하게 되지만 앞으로 나와 있는 치아들을 뒤로 밀어내는 방법은 별다른 손상 없이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치아들이 뒤쪽으로 움직이려면 치아 뒤쪽에 공간도 충분해야 하고 뒤로 밀리는 힘도 커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사랑니를 빼야 하고 가만히 있는 치아가 사랑니 발치했다고 뒤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아들이 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디스탈 드라이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교정용 나사라 불리는 미니 스크류를 잇몸에 심게 됩니다. 이를 기둥 삼아서 전체 치아들을 고무줄을 이용해서 뒤로 당기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많은 방법들이 나왔지만 복잡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거나 환자분의 협조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헤드기어나 펜듈럼 장치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애매하면 중간 치아 발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적인 고정원이라 할 수 있는 미니 스크류, 교정용 임플란트가 활용되면서 좀 더 심플하고 효과적으로 치아를 뒤로 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상황에서 중간 치아 발치 없이 비발치 교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치아를 뒤로 보내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외에 치아의 뒤쪽 공간에 치조골이라 불리는 뼈가 없다면 뒤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위쪽에 상악치열은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는 구조물에 의해 걸리게 되며 아래 하악치열은 아래 턱뼈의 레이무스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를 뒤로 보내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중간 치아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를 뒤로 밀 때는 치아 하나씩 차례대로 밀 수도 있지만 전체 치아를 묶어서 한꺼번에 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크류가 없었기 때문에 약한 힘을 가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 치아를 뒤로 밀지 못하고 치아를 하나씩 밀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치도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류가 대중화되면서 치아를 뒤로 밀 때의 반작용,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게 되고 교정 장치도 단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치열을 한 번에 뒤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정 시간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원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스크류만 빠지면 끝나기에 추가 대책에도 유리하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협조도도 필요하지 않으며 작은 나사이기 때문에 장치 크기에 따른 불편감도 작습니다. 어떤 장치든 간에 복잡해질수록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크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스크류를 심는다고 다 같은 방식으로 치열을 뒤로 미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밀어서 뒤로 보낼 수도 있으며 앞쪽에 나사를 심고 이를 치아와 묶어서 고정해 놓고 뒤쪽 치아들을 스프링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아래는 혀 공간 때문에 안쪽에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위에 상악은 입 천장 쪽에서 스크류를 심고 치열을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료하는 의사의 선택 문제이지만 환자분의 구강 내 상황에 따라서 스크류 식립 위치라든지 치열 대칭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발치 교정 치료를 진행하다가 안 돼서 중간 치아 발치로 교정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뒤로 미는 행위를 멈추면 대부분 바로 해결됩니다.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골격 구조적 문제로 인해 원하는 만큼 치열을 뒤로 못 보내고 교정을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양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치아를 뒤로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많은 양을 뒤로 움직이다 보면 잇몸이 밀려서 치아 위로 올라가거나 뒤쪽 잇몸이 붓게 되어서 치아 저작 시에 잇몸이 씹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취 후에 잇몸을 잘라내는 진지백톰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에 치아를 뒤로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부작용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하겠다는 전제로 비발치 교정을 선호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마다 진단에 차이가 나고 설명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탈 드라이빙을 진행하는지의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비발치, 디스탈 드라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봤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구조적 골격 차이를 고려하고 환자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적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무조건적으로 비발치로 진료하는 게 잘하는 의사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디스탈 드라이빙을 최대한 했지만 만족 못하고 다시 발치 교정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디스탈 드라이빙을 위해서 교정용 나사인 스크류가 필수적이며 때로는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를 뒤로 밀어내는 디스탈 드라이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